창신고등학교 3학년 영어 2 에피소드 세 번째 시간. 저는 최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최영현입니다. 벌써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능 특강 영어 79페이지 일단 먼저 펴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3번 문제, 4번 문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습과 복습은 잘 하고 계십니까? 예습은 따로 할 필요 없이 제 수업을 듣기 전에 30초에서 1분 정도 들여서 한두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 인강을 들으면서 그 궁금증을 해결을 하고, 궁금증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수업 후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훌륭한 예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수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모르는 단어 정리라든지 또 어려운 구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읽어보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어 점수는 얼마만큼 많은 지문을 생각하며 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문 많이 읽으시고 생각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생각하는 방법을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기 또 하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When a painter가 주어네요. 페인터니까 바로 화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화가라고 하는 것이 주어고 is working,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냐면 patron, 바로 후원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예술가가 일하는 것은 당연히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as가 삽입구문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as의 역할이 뭐뭐와 같이 이렇게 되겠네요. 뭐와 같이. 그래서 뭐와 같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나왔네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의 유명한 화가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더 메디치, 뭔지는 모르겠지만 더 메디치를 위해서 그랬던 것과 같이 이 후원자들을 위해서 페인터가 일을 할 때라고 하는 조건을 주었네요. 예술가와 후원자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예술가가 본인이 그림 그리고 싶어서 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예술가가 마음껏 밥 걱정, 돈 걱정, 장소 걱정하지 않고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이 뒤를 봐주는 서포터 역할을 해주는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후원자를 우리가 패트론이라고 하고, of the art, 바로 예술 작품에 대한 이제 후원자를 패트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고 왕족이라든지 귀족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이제 예술가들에게 뒤를 봐주고 뒤를 지원을 해주고, 예술가들은 그 지원을 통해서 예술 작품을 열심히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대표적으로 이 메디치가 가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이제 피렌체에 위치한 굉장히 유명한 돈이 많은 그런 가문이었는데, 이 가문으로부터 이제 큰 금액을 받고 돈을 받아서 예술 작품들을 많이 만들고는 했었습니다. 피렌체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피렌체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까지는 말하기는 그렇고, 우리 구글 맵에서 피렌체를 딱 검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검색어는 피렌체였는데 뜨기로는 플로렌스라고 떴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읽으면, 영어식 표기로는 이제 저게 플로렌스가 되는 겁니다. 이 화면에 보면 이 한글로 플로렌스 되어 있는 거 밑에 보면 이제 요 이탈리아 표기로 피렌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피렌체라고 읽어주는 편입니다. 플로렌스는 이제 미국식 표현이, 영어식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의 주도이며, 그러니까 뭐 도청 소재지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38만 명이니까 굉장히 큰 도시는 아닙니다만은 근교까지 합치면 150만 명,
그러니까 뭐 창원보다는 좀 더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상단에 그림 보면 알겠지만 뭐 영화나 이제 드라마, CF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두오모 성당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제 가문이 메디치 가문인데 이제 여기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들의 지원을 받아서 많은 예술 작품을 만들기도 하였죠. 이탈리아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 플로렌스, 피렌체 지방은 약간 북쪽, 그러니까 이쪽 위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볼 수 있는 북쪽에 뭐 제노아라든지 밀라노라든지 베니스라든지 베네치아라고 하는 베니스도 있고 볼로냐 스파게티로 유명한가요? 볼로냐도 있네요. 베로나도 보이고. 그리고 남쪽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관광지로 유명한 팔레르모라든지 시칠리아, 카타니아라고 하는 지역들이 보입니다. 로마는 이탈리아의 중심부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 은근히 한 번씩 구글 맵에서 어떤 국가에 대해서 찾아보면 우리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니까 공부하다가 바쁘겠지만 한 번씩 이런 여유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화가가 이런 자신의 뒤를 봐주는 후원자들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마치 메디치 가문을 위해서 이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did 그랬던 것처럼 대동사를 써주었고요. There can be emotional communication. 이게 중요하겠네요. communication은 의사소통인데 어떤 의사소통이냐면은 이 emotional,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의사소통.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을 느끼니 너는 어떤 것을 느끼니 너가 그런 감정을 느꼈는데 나는 어떤 감정일까?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서 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나누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발생한 거냐면요. resulting from 뭐뭐로부터 발생한 분사구문입니다. 그리고 the artist intention. 자, 예술가의 의도다, 그죠? 의도, intention to produce something that patron will appreciate and enjoy. 자, patron, 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 이 후원자가 will appreciate 하면 감상하다죠. 그래서 이 후원자가 감상하고 즐기게 될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도로부터 발생을 한 감정, 적 의사소통이 있을 수가 있더라. 누구랑 누구 사이에 지금 커뮤니케이션입니까? 바로 예술가와 이 후원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예술 작품이요, 이 화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후원자의 감정, 후원자가 느끼는 감정, 그 다음에 예술가가 느끼는 감정, 이것들 사이에서 어떤 정서적인 의사소통이 있어야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보기를 1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보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시작부터 빈센트 반 고흐부터 나오네요. 자, 이 사람 누구예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예, 네덜란드 출신의 1953년부터 1890년까지 작품을 만들었던 분이시다. 그죠? 이 빈센트 반 고흐조차도 자, 콤마 나왔다가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조장치 and he를 달아줄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isolated, 바로 평생을 고립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sold few paintings. 자, 여기서는 이 sold라고 하는 동사와 few를 함께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few와 a few,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가 적다고 말할 때 few나 a few를 쓰고, 셀 수 없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little을 써준다. 그죠? 그래서 little. 그럼 이걸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few가 많습니까? a few가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a few가 더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 둘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을 놓고 예를 들어서 이 접시에 어떤 바구니에 공이 두 알 들어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야, 공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 공이 두 개나 있네. 그러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appeal을 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놓고 봤을 때, 꽈득 차 있을 줄 알았는데 두 개밖에 없네? 거의 없네? 라고 하면 그때는 퓨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걸 놓고서도 우리가 이거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너 거의 없네. 없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퓨가 되는 거고, 있네.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어퓨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서 여기 다시 한번 본문으로 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sold few paintings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sold는 셀이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팔았다, 못 팔았다? 많이 팔았어요, 조금 팔았어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퓨기 때문에 있다, 없다? 없다. 종이쳤군요. 우리의 수업은 계속해서 갑니다. 거의 없다, not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거의 팔지 못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일생 동안에, 그의 인생 동안에 자신의 그림을 거의 팔지 못했다, 조금 팔았다가 아니라 조금밖에 못 팔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못 팔았다가 좀 더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거의 팔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었던 그런 빈센트 반 고흐조차도 care about, 바로 신경을 쓰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신경을 쓰더라.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reaction, 반응 of his brother, 그의 형제의 반응에 신경을 썼다. 물건 못 팔고 혼자 다니는 사람도, 뭐 예술작품, 내 예술작품 이해 못 해주는 사람들 다 뭐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형제, 남자 형제의 반응만큼은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그럼 예술작품이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라 어떤 것? 다른 사람, 그것을 보는 사람과 그것을 만든 사람 간에 뭐가 있다? 교감. 아까 얘기했던 emotional communication, 감정적 소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to the paintings he produced, 그가 생산한 그런 만들어낸 예술 작품에 대한 그 형제의 반응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기 1번 앞에 표현과 보기 1번의 내용 두 개를 묶어서 보면 바로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건 감정적 소통, 감정적 의사소통, 바로 화가와 그것을 즐기는 관객 사이에서의 감정의 소통이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의 예를 가지고 오면서 예술 작품 거의 팔지도 못하고 뭐 별로 신경 쓸 것 같지 않은 사람인 빈센트 반 고흐조차도 자신의 형제의 리액션, 반응에는 신경을 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번에 some artists often take pains. 자, 우리 take pain은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고통을 감수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뒤에 보면 별로 고통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take pains라고 하는 표현을 찾아보면 이 take pain이랑 take pains랑 약간 느낌이 좀 다르게 쓰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take pain 하면 고통을 감수하다라고 쓰는데 여기에 take pains 이렇게 복수로 쓰면서 약간 애를 쓰다, 공을 들이다, 노력을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어도 되기는 한데 약간 맥락이 조금은 다를 수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문장 보겠습니다. 몇몇 예술가들은 often, 종종 take pain, 노력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어떤 애냐면요, concerning, 신경을 쓰는 어디에? The framing and presentation of their work for the benefit of the viewers of their art 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concerning, 신경을 쓰는 겁니까? 바로 framing 그리고 presentation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frame이라고 하는 것은 액자 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술가가 지금 일을 하는데 프레이밍 한다, 액자 안에다가 그림을 잡아 놓는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겁니까? 예술작품을 고안해내는 것, 만들어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은 그 만든 작품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고안하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노력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작품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것이 근데 무엇을 위하는 거냐면요, for the benefits. 우리 benefit 하면 혜택, 이득이잖아요. 근데 그냥 이득이 아니죠. 누가 이득 보는 겁니까? 예술작품 만들면요, 바로 뷰어,
관객들이죠. 이것을 보는 관객들의 이익, 바로 여기서는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나서 관객들이 느끼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여기서는 그 혜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고 표현하는데 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누가? 이 예술가들이야. 그래서 이것 또한 예술가들이 자신의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게 될 이 관객들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작품을 만들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앞에 나온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치해주니까 여기서는 뭐뭐와 같은이 되겠네요. 근데 그때가 어떨 때와 같은 거냐면요. 마크 로스코 들어봤습니까? 리투아니아계 미국인 작가죠. 그 아마 작품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was highly 매우 particular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죠. 무엇에 대해서 about the lighting of his paintings 그의 작품에 있어서 쓰는 lighting 하면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제 명암할 때 그 명이 되겠죠. 밝을 명자. 그래서 빛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 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 예술가들이 그 작품을 보게 될 관객의 베네핏을 많이 고려를 해서 이 컨서닝,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해 나가면서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스코 한번 볼까요? 작품. 네, 구글에서 마크 로스코를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현대미술이라는 것이 이만큼 난해합니다. 뭐 나라도 하겠다 하시겠지만 예, 엄청난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자, 이번까지 이제 이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 페인터, 예술 화가와 예술가와 그것을 보는 뷰어, 관객 간의 감정의 의사소통이다라고 하는 거 주제였고 이제 이상 없이 잘 읽어왔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에 그래서 페인팅,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이제 소셜 프로세스. 자, 요게 키워드가 되겠죠. 자, 감정의 의사소통이 emotional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 측면과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과정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involving 무엇을 포함하는 것이냐면요, the communication of emotional judgment 그렇죠?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정서적 판단. of the artist to the people who view it. 그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 에 있어서 예술가들이 가지는 정서적인 판단의 의사소통을 바로 포함하는 사회 과정이 바로 이 회화,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술가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이 작품을 보게 될 관객들의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것을 생각할까? 무엇을 생각할까?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것, 의사소통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회화,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크게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4번입니다. For objects and colors. 자, object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주제로 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과 색깔에 있어서 there is an important social dimension. 우리 dimension 하면 차원이죠. 그래서 fourth dimension 하면 4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dimension이 우리 3D 뭐 4D 이런 거 하죠. 그래서 그게 바로 그때 D가 이 dimension 바로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there is an important 사회적 차원, 중요한 사회적 차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often be attracted, 이끌리더라. 어디에 이끌리냐면 to the things, 어떠한 것들, 어떤 거냐면 they found something familiar. 그러면 어떤 거? 우리가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간 형태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했고, 이제 여기서는 목적격 보호만 남아가지고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find가 찾다지만 여기서는 A가 B라는 것을 알다. 목적어가 B하다는 것을 알다. 라고 하는 구문이죠. 그럼 여기서는 이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갔으니까 그들이 이 친밀하다, 친근하게 친근하게 느끼는 것에 이끌리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것이 뭐냐면 through what psychologists call 바로 mere exposure effect. 바로 심리학자들이 the mere exposure effect 뭐냐면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르는 잠시만요. 펜이 안 나오고 있어서 잠시만 체크하겠습니다. 네.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는 것?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금 더 친근하다고 느끼는 것에 더 잘 이끌리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적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을 때 소셜 다이멘션 두 번째 종이 또 쳤네요. 네, 그래서 중요한 사회적 차원, 요 키워드만 가지고서는 지금 방금 우리가 읽어오던 맥락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뒤로 가보니까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미리 알고 있던 것에 끌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자기가 친근함을 느끼는 것에 끌리더라. 근데 그게 뭐냐면 심리학자들이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어오던 것 뭐였습니까? 예술가와 그것을 보는 관객 사이에 감정적, 정서적인 의사소통이 존재한다. 예술 작품은 일방통행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였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사회적 차원이라고 하는 은근슬쩍 비슷한 단어를 밀어놓고 뒤에는 뭐가 나와요? 단순 노출 효과. 익숙한 것에 이끌리더라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니죠. 지금 비슷한 앞부분은 비슷한 맥락을 살짝 깔아주는 것처럼 하다가 이야기가 엉뚱한 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 주제에서 벗어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추세가 이렇습니다. 이 보기 전체가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단어들, 나머지 보기나 나머지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과 반복적인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한다던가,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미끼를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을 완벽하게 하지 않고 눈으로 스캔하면서 비슷한 단어만 보이면 아마 같은 내용이겠지라고 추측하는 이 찍는 사람들을 이제 낚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힌트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요게 문제 만드시는 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찍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단어 그리고 뭐 앞에서 본 것 같은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맥락이 이어질 거라는 착각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함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특히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자주 실수를 합니다. 왜냐면 잘하는 친구일수록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 띄엄띄엄 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해석을 이런 문제일수록 이 해석을 꼼꼼하게 해주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되게 해석은 다 해놓고 엉뚱한 데서 오답을 자, 정답이 4번인 거는 알았지만 5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인터, 화가들이요, cannot expect the viewers. 그런데 기대할 수는 없대요. 관객들이 뭐 하도록 빨간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To appreciate. 아까 appreciate가 원래는 고마워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예술 작품이 주제일 때는 감상하다. 미음입니다. 감상하다. Their work with exactly the same perceptions and emotions that went into their creation. 예술가들은요, 당연히 바랄 수는 없답니다. 관객들이 뭐 하는 것까지는 바랄 수가 없을까요? 감상해 주는 거죠. 뭐를? 그들의 작품을 무엇을 가지고 정확하게 똑같은 perception, 바로 이 인식, 지각이 되겠네요.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서는 감상 못 할 것까지는 바라면 안 되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각과 인식 어떤 거냐면 went into 어디 안에 흘러 들어간 their creation 바로 어떤 예술가가 어떤 것을 만들 때 어떤 이 작품을 보면 뭐 사과가 떠올라 아니면 바나나가 떠올라 아니면 파인애플이 떠올라 이렇게 하면서 그림을 그려도 보는 사람이 관객들이
사과다, 바나나다, 파인애플이다 느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술가들이 자기가 이 예술 작품 안에 녹아 들어간 그들의 이 창작, creation, 창작품에 went into 들어간 그런 지각이나 perception이나 아니면 emotion, 감정,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서 그 작품을 감상해 주리라 바랄 수는 없지만 그치, 그게 어려운 일이긴 한데 they can hope 바랄 수는 있죠. 뭘 바랄 수 있어요? Go generate some approximation of these. 그래서 이러한 감정이나 perception에 이랑 똑같은 똑같은 내가 생각하고 작품을 만들 때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 있게 관객들이 가질 수 있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것들에 대한 무엇은 approximation 바로 가장 비슷한 정도의 수준까지는 generate, 만들어낼 수는 있기는 바랄 수는 있겠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랄 수는 있겠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을 보는 사람이 파인애플을 상상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내가 만들면 그 정도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작품을 보면서 똑같은 것을 느끼는 내가 느끼는 것과 관객들이 느끼는 것 똑같은 걸 느꼈으면 좋겠다. 그 정도 바라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예술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맥락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가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즐기는 관객의 즐김 사이에 어떤 정서적 의사소통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라면 몇 번이 답이라고 했죠? 1번, 2번, 3번, 5번은 읽어보시면 알 거고, 4번이 바로 사람들이 익숙하다고 여기는 것에 끌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관련 없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놓고 딱 보면 이 1, 2, 3, 5번이 반드시 이 주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요거는 짧으니까 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salt가 역사적으로 so costly, 너무 뭐해서 이 부사처럼 생겼지만 형용사로서 이제 값비싸서 and important, 중요해서 어디에서요? In Europe, that 소댓 구문이네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니죠. 그래서 너무 비싸고 너무 중요해서 its consumption 알죠? 소비가 linked 연결되어 있더라. 어디에? social status 바로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어때서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중심 테마를 가지고 이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다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어요? 메디발 하고 있지 마세요. 메디발 아닙니다. 그래서 medieval이 되겠네요. In the medieval world. 요거 안 보이니까 지워드릴게요. medieval world. 보입니까? 네, medieval이라고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medieval world. 중세시대에 with its rigid hierarchy. 자, rigid hierarchy rigid 하면 되게 딱딱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inflexible 이랑 똑같은 뜻입니다. 엄격한 hierarchy, 바로 계층, 계급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주 엄격한 계층과 함께, 계급 사회잖아요. The way in which people dined. 자, 여기서는 사람들이요, people dine은 뭡니까? 식사를 하다, 만찬을 하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 문장 구조가 어떤 거냐면 people dined, 자, in which니까 in이 원래 여기 있었죠. 그 다음에 the way가 뒤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people dined, 식사를 하는데 in the way라고 하는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목적어 자리,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전치사 in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the way, 어떠한 방식으로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문장 앞으로 튀어나갔고 인이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따라 나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and the food that they ate. 그들이
여기 원래 목적어 자리에 있던 푸드가 튀어나갔죠. 그래서 그들이 먹는 음식과 식사를 하는 방식이 반영하더라. 무엇을? their position in society. 사회에서 그들의 포지션, 위치, 바로 지위를 반영하더라, 보여주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지금 1번 보기 앞에 있는 내용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금이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여기서는 먹는 방식, 식사 방식과 먹는 음식이 사회적 지위를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1번 내용은 이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먹는 방식과 먹는 음식이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1번 앞에 있는 소금이 지위와 관련이 있다. 소금도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연결이 되는 걸로 일단은 보입니다. 자, 이번에 royalty and nobility. 우리 royal 하면 왕족이고 noble 하면 귀족이잖아요. 그래서 nobility and loyalty 다 왕족과 귀족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Sat at the high table. 자, 테이블에 앉긴 앉는데 어디에 앉나요? 하이 테이블이니까 상석, 높은 자리, 그러니까 위쪽 부분에 앉고, 근데 그것이 position,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on 다이스 있네요. 다이스가 여기서 연단.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만약에 홀이 이렇게 있으면 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조금 높은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더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의자가 있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네, 그걸 여기 단을 우리가 다이스라고 합니다. 연단.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테이블에 앉고 while their social inferiors. 우리 inferior 하면 열등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inferior니까 열등한 자, 계급이 낮은 자가 되겠네요. 사회적으로 낮은 자는 어디에 앉겠어요? At the lower table. 낮은 자리에 앉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낮은 자리에 앉더라. 이렇게 의자에 앉을 수가 있더라. below them. 그들 어디에? 아래. 왜?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이니까. 일단 자리에 앉아가지고 밥 먹는다는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Among the privileges granted to the elite was access to salt placed in a container on the high table. 자, 여기서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해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전치사구가 지금 주어가 됐죠. 전치사구는 원래 주어가 아니잖아요. 명사가 아니니까 주어 자리에 올 수 없는데 왔다. 그죠? 그러면 뭐가 됐다?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강조를 위해서 지금 이 비동사 뒤에 나와야 될 것이 어디로 갔다? 앞으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문장은 뭐였을까 보니까 우리 access 하면 접근하다 또는 접근 가능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요 부분을 주어로 고친다면 요 밑에 선생님이 만들어 놨는데 being access, 접근 가능한 것, 접근하게 되는 것. 어디에? to salt, 소금에. 여기 뒤에 나오는 절이죠. 여기 이렇게 뒤에가 원래는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에 접근 가능한 것은 was among 뭐뭐 중에 하나입니다. 뭐뭐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the privileges. privilege 뭡니까? 우리 특권이잖아요. 특권이 뭡니까? 특별한 권리, 특권. 이 특권인데 그 특권들 사이에 하나입니다. 어떤 특권들 사이에 하나? 바로 the 엘리트 집단 알죠? 그러니까 뭔가 높은 계급이 높은 사람들의 집단. 그래서 계급이 높은 엘리트 집단의 grant, 바로 승인된 그 사람들에게 부여된 특권들 사이에 하나가 바로 뭐였다? 바로 소금에 접근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번을 해석하고 나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이 다 연결이 되죠. 소금이 사회적인 계급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것이 또 먹는 것, 그리고 먹는
식사의 방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적 지위와 연관이 있다고 했고 특히나 이 바로 소금에 접근 가능한 것 그것이 엘리트 집단에 부여되어 있는 특권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선생님이 빨간 색깔 따로 타이핑해 놓은 이 빨간 색깔 제일 아래 부분 보세요. 이제 이 부분이 원래 이 문장이었는데 이제 이 글쓴이가 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요. 이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고 싶어서 이것을 어디로? 주어 자리에 올려놓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뒤에 올 수 있는 걸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동사가 중복되니까 얘는 지우고 was access to salt, was access to salt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를 위해서 원래 밑에 있는 문장과 뜻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아래에 있는 문장이 노란 색깔 부분하고 선생님이 밑줄 쳐놓은 보기 3번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강조를 위해서 어몽절이 그러니까 전치사가 이끄는 어몽절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중복되는 문장 정리해서 이제 저렇게 지금의 구조가 된 것입니다. 문장 구조가 어려워 보이지만 해석하는 데는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소금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다른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placed in 어디에 컨테이너 어떤 보관함에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었다? 높은 테이블의 컨테이너 안에 그러니까 보관 용기, 보관하는 거를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하죠. 컨테이너 박스 있죠. 그래서 보관하는 겁니다. 보관함 안에 위치해 있는 소금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특권이었다? 엘리트한테 부여된 특권이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자, 위에 다시 여기 선생님 보라 색깔 네모치고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은 바로 이 높은 연단에 이 소금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에 접근이 가능하면 높은 사람, 소금에 접근이 불가능하면 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아까 소금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비싼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한테 접근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도 이상이 없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에 The roots of the world. 자, 단어 바로 soldier, 군인과 salary 뭡니까? 봉급, 월급입니다. 봉급과 이 군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root, 우리가 어원, 단어의 뿌리라고 하죠. 어원은 can be traced. 우리 trace 하면 따라가다 추적하다죠. 근데 수동태니까 추적이 되더라.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라틴어 단어인 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that are related to giving, receiving salt. 자, 소금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라틴어까지 추적이 될 수 있더라.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소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내용이 지금 4번 보기가 앞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까? 지금 소금이라는 단어 외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라틴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야 아까 읽었던 옛날 이야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중세시대 이야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단어의 어원이라던가 이런 것과 상관이 없죠. 지금 옛날 중세시대 유럽에서 소금이 중요해서 소금이 뭐랑 관계 있다고 했습니까? 계급이요, 계급. 사회적 계급이요. 요게 주제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런데 지금 4번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선생님, 솔저랑 셀러리, 봉급이랑 계급이랑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솔저랑 봉급이랑 계급이랑 아무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세 개가. 이게 연결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본인이 합친 거예요. 이게 함정인 겁니다. 언뜻 보면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곰곰이 논리적으로 지금 이게 여기 나와도 될 부분인가 생각을 하면 이거 뭔가 잘못됐다 바로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글은요 우리가 읽고 누가 해석 잘하고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국어 비문학 읽듯이 논리적으로 글을 읽어 나가는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렁뚱땅 단어만 보고 답 찾는 친구들을 속이기에 딱 좋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 4번 보기에도 솔트는 있으니까요.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expression, 표현 of social divide. 바로 이 divide가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구분, 나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구분, 어, 의 이런 명백한 표현은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 거냐면요. In the praise, 어떤 구문에서, 어떤 구문, above the salt, 소금 위라고 하는 표현, 그것이 바로 무엇을 뜻하냐면 referring to someone of high rank, 이제 계급이 높은 사람을 뜻하는 소금 위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and below salt, 소금보다 낮은 사람, 낮게 있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someone of a lower rank, 낮은 계급의 사람들 또는 less socially acceptable, 덜 사회적으로 이 용납 가능한,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계급이 낮은 사람을 뜻하는 이런 표현들이 바로 사회적인 구분의 명백한 표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소금과 계급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계급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번과 2번과 3번, 그리고 5번까지 연결이 잘 되겠습니다. 그런데 4번이 이제 군인의 봉급 또는 소금, 봉급이라고 하는 단어, 군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소금이 라틴어 측면에서 관련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답으로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에피소드 3편도 끝이 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된 지도 이제 어느덧 2달이 다 돼갑니다. 어, 벌써 봄도 이제 무르익고 있고 학교 못 나온 지도 이제 2달이 다 돼가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 분위기는 한창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창궐해 있을 때보다는 확진자 수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조금 개학을 해야 되지는 않을까. 특히나 고3만큼은 입시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 날 우리가 전국 모의고사를 고3들 대상으로 실시를 할 텐데, 그날은 이제 학교에 학생들이 오게 될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학생들이 학교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건 의료 관련자들 그리고 또 교육부 등 학교 당국 등 여러 곳곳에 많은 관련 단체나 관련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고3은 뭐 온라인 계약이건 오프라인 계약이건 뭐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기보다는 뭐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해야 되는 일, 나의 길을 걷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고3 시절을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돌아오지 않는 고3 시절이기 때문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외부의 환경 때문에 나의 학습이, 나의 공부가, 나의 상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늘 흔들리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믿으시고 또 선생님을 믿어주시고 또 힘을 합해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갑시다. 힘내십시오. 그러면 에피소드 4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현이었습니다.